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고귀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논란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고귀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또 일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일주는 재고귀인이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재고귀인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고귀인이 어떤 것이 재고귀인이고 재고귀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등을 두루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고귀인이라는 것은 재성의 고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주 내에서 재성의 고지니까 결국은 일간의 재성에 해당되는 그 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고귀인이 되려면은 지지의 재성의 고지가 있어야 되고, 그 재성의 고지라는 것은 일간의 재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간이 만약에 간목이다 그러면 간목의 재성이라는 것은 무토가 될 것이니까, 무토의 고지는 술토예요. 술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일주를 기준으로 하면 술 이렇게 될 것이고, 일주 기준으로 안 한다면은 간목이 일간일 때 지지 어딘가에 술토가 있으면은 재고귀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진행을 해보면은 일간이 을일 때는 뭐가 됩니까? 역시 술이 되겠죠. 술이 지지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있으면은 왜냐하면은 을목의 재성도 무토가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술이 어딘가에 을술이라는 간지는 없으니까 일주는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런데 시주나 월주나 연지에 이런 곳에 술토가 있다면은 재고귀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이 병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화의 재성은 경금이 되지요. 경금. 그러면 지지 어딘가에 축이 있어야 돼요. 경금의 고지라는 거, 이 재성의 고지는 축이니까, 축이 시지든 월지든 연지든 이런 곳에 축토가 있으면은 재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병축일주라는 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일지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재성, 그러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한 일간의 재성이 그 재성에 해당되는 재고가 지지 어딘가에 있으면은 재고귀인이 성립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이제 재고귀인이 해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범위를 줄여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재고를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범위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간의 재성의 고지에 해당되는 것이 지지 어딘가에 있으면 그것은 재고귀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중요한 것은 양간의 재성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간목이라면은 간목의 재성은 무토가 되죠. 양간 무토예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양간이 되기 때문에 무토가 됩니다. 병화라면은 경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금의 고지가 있어야 되고, 정화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경금이죠. 경금의 양간만이, 그러니까 양간만의 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간의 고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고귀인을 논할 때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수 또 개수 이렇게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경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일간이 경금이라면 어떤 것이 재고귀인이 될까요?
경금의 재성은 뭡니까? 간목이 되겠죠. 그러면 간목의 고지라는 거는 뭡니까? 미토가 되잖아요. 간목은 해묘미에서 삼합을 하니까. 그러면 지지 어딘가에 미토가 있다면 일지나 월지나 이렇게 연지에 미토가 있으면은 이것이 경금의 재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양간을, 그 재성은 양간이라는 거예요. 양간 기준으로 한 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을 이야기를 하는데 경금에 제가 재성에 해당된다면 갑도 되고 을도 되잖아요. 이랬을 때 을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간목이 일간이라면 재성은 무토는 재성이 될 수 있는데 기토는 기토의 묘지, 그러니까 축이 어딘가에 있다고 해서 기토의 묘지는 축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재고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을목이 일간이라 그러면은 역시 양간 기준이니까 무토의 고지인 술이 있어야 되지, 을목이니까 기토가 이제 편재니까 편재의 고지니까 을축, 예를 들면 을축이 재고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간을 기준으로 한 재성의 고지, 양간의 재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간의 재성이죠. 양간 재성의 고지가 지지 어딘가에 있다면은 재고가 성립된다, 재고 귀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많은 재고가 존재하게 되지요. 그래서 과연 사회가 그렇게 많은 부자를 배출할 수 있는가? 어느 사회든지 간에 옛날이든 지금이든 그렇게 많은 부자가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많은 부자가 많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재고귀인이라는 말을 하면은 뭐 보통 우리가 뭐 수십억 이런 부자를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천억의 부자, 이게 진짜 재고귀인이거든요. 수천억, 뭐 수조원 이런 부자들인데 그런 것이 그렇게 흔할 수가 없어요. 어느 사회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그러니까 재고귀인을 볼 때는 가능하면 일주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이제 나았습니다. 원래 이론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양간 재성, 양간을 기준으로 한 양간의 재성의 고지가 있다, 사주에. 그러면 재고귀인이 성립되지만 실제 사주를 볼 때는 약간 범위를 축소해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일주를 기준으로 한 재고 귀인을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일주를 기준으로 하면은 60갑자 중에서 요 정도의 일주가 재고 귀인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가장 재고 귀인의 현상이 강한 것이 임술일주가 됩니다. 임술일주.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정축이라든가 신미도 재고 귀인이 되는데, 이것은 임술보다는 작은 재고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게 음간이라서 그래요. 음간이니까 정축을 예를 들면은 정화의 재성은 양간을 기준으로 하니까 경금이 되는 거예요. 경금의 고지가 축토했으니까 재고귀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관계가 편재가 아니고 정재예요. 정화가 경금을 올 때는 정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술일주나 뭐 무진이나 갑술보다는 그 재물의 규모가 작아질 수 있죠. 정재니까. 다른 양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 편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재물을 이야기하는데 정재를 하고 있어요. 신미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신미가 있으면 이 신미는 그 제가 뭡니까? 간목이 되잖아요. 양간재성이니까 간목이잖아요. 그러면 간목의 묘지가 미토거든요. 그래서 신미일주, 그러면 이 자체가 재고귀인이 되는 거예요. 재고귀인이 되는데 이것도 아까 정축하고 똑같이 정제예요. 그러니까 신금이 간목을 볼 때는 정제의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의 묘지니까 어느 정도 부를 이룰 수는 있겠지만은 임술이나 무진이나 갑술보다는 그 부의 규모가 작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진 같으면은 뭡니까? 무진은 임수가 재성이 편재잖아요. 임수 편재의 묘지 진토가 있으니까 재고귀인이라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왜 임술일주보다는 못하게 보느냐 하면은
이 무토라는 것은 오리지널 자기 어떤 성능 그 성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화토 동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토는 화토 동법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지는 임술보다는 뭐 순수하게 재고를 비교하면 임술이 훨씬 더 큰 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갑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가 무토를 화토 동법에서 무토를 얘기하기 때문에 병화 오리지널 이거 임술 같은 경우는 재성이 병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재성이죠. 그런데 이건 화토 동법에서 하니까 갑술 같으면은 이제 무술이 되죠. 무술이 재고 귀인이 되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임술만큼 큰 재고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살펴보면은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어떤 일주가 재고 귀인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걸 살펴보면 어떤 일주들이 주로 있느냐 하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표에처럼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갑진이라든가 병술이라든가 무술, 그 다음에 기축, 경진, 이모, 무자, 이 외에도 뭐 을축, 을미 이런 것들을 재고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을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편재잖아요. 축토 자체가. 그 다음에 을미도 편재를 가지고 이래서 재고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고 여기 지금 있는 요 다섯 개는 재고가 맞고요. 기축 같은 경우에도 왜 재고가 되기 어렵냐 하면은 제가 말했던 그 양간, 지장간에 개수가 있어서 편제가 있어요. 기축은 지장간에 편제가 있지만 그 편제는 예를 들면 기축이 이렇다는 거예요. 기축은 축 속에 개, 신, 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에 지금 그 개신기로 이렇게 개수 있잖아요. 요 개수가 편제잖아요. 편제로서 돼 있어 가지고 있는데 이 개수의 묘지는 미토란 말이에요. 미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지장간에 편제가 있다는 거로 재고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성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경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장간에 을개무가 들었어요. 을개무가 들었는데 을목이 정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축보다는 경진이, 우리가 재물로만 얘기하면 경진이 더 괜찮은 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외에 뭐 여기 병술도 가능성이 있죠. 병술도 지장간에 신정무가 있어요. 그래서 정제 신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주가 됩니다. 그런데 뭐 갑진이라든가 또 뭐 무술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모나 무자도 그냥 재고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해 볼 수 있는 일주들이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다 정제를 암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재고귀인은 아니죠. 재고귀인은 양간재성의 고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간이 바라봤을 때 양간재성의 고지가 지지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지에 있으면 더 좋고 또 그 재고가 한 군데만 아니라 한 두 군데, 세 군데 있으면 더 유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가지고 뭐 마구 재성이 있다고 해서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과거에는 이 고법 시절에는 수토동법을 썼어요. 이거는 수토동법을 쓸 때는 재고가 될 수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재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나머지 그나마 재고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해 볼 수 있는 일주가 어떤 것들이냐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병술과 그 다음에 경진과 이모, 무자, 그 다음에 을축, 요거 정도는 을축, 을미가 있죠. 요런 글자들은 일주를 기준으로 할 때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사주들입니다. 왜냐하면 을축 같은 경우에는 편제 기토의 고지가 여기에 축토에서 묘지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음간이고 또 이 기토는 편제지만 음간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주 전체 구조가 중요하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재고를 보니까 결론은 뭡니까? 재고를 일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왼쪽에 보인 것과 같이 요 5개만을 재고 귀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임술이 가장 큰 재고 귀인이다. 그 다음에 정축과 신미는 음간들이기 때문에 경금과 간목의 이 정제를 임묘시키고 있는 재고들이기 때문에 임술이나 무진이나 갑술보다는 재고의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재고귀인은 60갑자 중에서 요 5개만이 재고귀인의 자격을 갖는다. 일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재고에 그렇게 집착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재고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또 정주영 회장, 현대의 그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도 재고 귀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큰 부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재고라든가 이런 어떤 하나의 신살 같은, 이것도 신살의 일종인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재고가 전혀 없어도 사주의 격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격국이 이루어져 있으면은 누구나 다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귀인 같은 이런 하나의 어떤 신살이 사주의 운명,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부자든 뭐 부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모든 것들은 사주의 격국이 우선이지, 격국의 성패, 그것이 우선적으로 돼서 고려돼야 되고, 어떤 특정한 글자 한두 개 그걸로 그 사람의 부귀를 평가하거나 가늠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재고귀인에 대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특히 기축일주가 재고귀인이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글자들 중에서 가장 재고와는 거리가 먼 글자 중에 하나가 기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단지 지장간에 계수 편제가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재고귀인과는 관련이 없어요. 기축은 물론 축토 자체가 뭔가의 그 묘지죠. 경금의 묘지죠. 그러니까 경금은 기축일주 입장에서 보면 상관이에요. 상관의 묘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재고와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장간에 편제가 있다고 해서 다 재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 이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거를 이제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재고귀인에 대해서는 각자가 좀 정리를 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재고귀인은, 오리지널 재고귀인은 일주 기준으로 하면 요 5개만이 재고귀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론적으로는 뭐냐면 일간의 양간이 재성이 될 때 그것의 고지는 다 재고귀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금이다 그러면 경금의 재성은 간목이니까 지지 어딘가에 미토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그게 재고 귀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갑자 중에서 요 5개만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재고 귀인에 대한 그동안의 여러 논란들, 그거를 좀 더 한 번 더 규정을 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한다는 그런 목표 아래 이번 시간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